안녕하세요, 앵커수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개파락 출발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려주주님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떨어지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매도하고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WTI, 유가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예상치에 벗어나는 시점에서 나타났을 때 엄청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슈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러한 이슈들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지, 미국 쪽에서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이슈라든지, 이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이 나타난다. 오히려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OMC에 대한 또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FOMC에 대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좀 매파적인 일부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또 마무리가 되고 회복 국면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론도 어떻습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선반영된 측면이 강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다시 한번 주가 대도를 만들면서 여전히 추세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GTC 2026에 대한 일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GPU에 대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 긍정적인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급락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는 외인들의 매도세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외인들의 역대급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3월 12일에서 16일자에 외인들의 비중이 49.56%에서 보유 비중이 확인됐었다. 근데 22년 9월달 그리고 16년 1월달에 이때의 외인들의 비중을 봤을 때 역대급 저점에 대한 외인들의 비중이 48.98% 그리고 49.24%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빠르게 주가를 되돌릴 만한 움직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보다 또 한 차례 눌림을 만들어가는 움직임. 왜냐? 윗구간에 묶여있던 이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한 차례 눌림을 만들고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추세적인 부분 안에서 분봉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인 부분 안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아래 구간에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또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을 여러분께 잠깐만 보도록 보면 오늘 장 초반에 300만 주가량의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엄청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던졌다가도 한 차례씩 대량의 물량을 매수해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일전에도 마찬가지로 855만 주가량의 물량을 한 번에 담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도 133만 주 또 100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졌다가 372만 주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고 또다시 물량을 던졌다가도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해가면서 추가적인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매도하고 끝낼 때는 아니고 이들의 이 물량에 대한 특히나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이들과 함께 최소한의 비중 조절을 토대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불안감에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오늘은 제 개인 번호 미리 좀 띄워드려 볼게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고요. 당장에 오후장부터라도 빠르게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시게 되면 결국은 매도해야 될 때 매수하고 또 매수해야 될 때 이런 자리들에서 또 매도를 해가지고 엇박자 타면서 여러분들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제가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난주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감을 가지고 계셨던 게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에다가 10조 8천억 가량의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베팅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래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엄청난 주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이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해서 급락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외인들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목적, 결국은 선물과 현물에 대한 이 구조적인 측면 안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현물에 대한 이 시장보다도 선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물에서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선물에서 이들이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어넣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현물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한 차례 지수를 끌어내려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들이 수익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물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를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들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빌미로 해서 오늘과 같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 결국은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 왜 지수가 급락을 하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외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비중 안에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현물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들이 의도한 대로 변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 단순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 변동선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결국은 이런 거죠. 이 변동성만 하더라도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17만 원부터 19만 5천 원대까지 이 구간 안에서 10% 이상의 변동성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대한 이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고, 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을 해가고 있단 말이야. 고점과 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도 손 놓고 있기보다 또 이들의 포지션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이제는 올라가나 보다 하고 따라붙고, 또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매도하고 엇박자 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불안감에 실수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지금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구간에 있다. 이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르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떨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대응을 해결되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께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미리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도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리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